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바 롯데에서 뛰는 동안 사사키가 다저스로 갈 거라는 말을 들었다는 댈러스 카이크를 믿지 않더라도 사사키는 다저스행이 유력합니다. 사사키 입장에서 다저스에 입단할 때의 이익이 다른 팀에 입단했을 때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사사키는 지바 롯데 입단 후 1년을 꼬박 준비했음에도 4년 동안 규정 이닝을 한 번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복사근 부상과 어깨 피로 증상이 있었고 메이저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저스는 사사키가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없는 영입이기도 하지만 다저스의 방향성에 딱 들어맞는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트레이드 최대여인 게럿 크로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둘을 동시에 영입할 수 있다면 소토와 계약하는 것보다 아다메스와 계약하는 것보다 테너스캅과 계약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드먼은 쫄보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다저스의 사장이 된 프리드먼은 3억 달러에 육박했던 페이롤을 3년 만에 2억 달러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고도 다저스는 계속 좋은 전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1006번의 오프시즌을 보내는 동안 프리드먼이 단연 계약을 준 선수는 커쇼, 젠슨, 터너와 재계약을 제외하면 브랜든 메카시, 스캇 캐즈미어, 리치 힐의 오클랜드 트리오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펜에 큰돈을 쓴 조 켈리, AJ 폴락과 하위 캔드릭이 전부였습니다. 템파베이 출신이다 보니 배포가 작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깨지기 쉬운 투수들을 모아 글라스볼이라는 말도 탄생합니다. 특히 3년 동안 155이닝을 던진 메카시와 3년 중 2년을 그냥 날린 캐즈미어는 프리드먼의 초기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오해들에도 오랫동안 추진력을 모은 프리드먼은 비록 첫 대형 계약이 실패하지만 배츠를 시작으로 프리먼, 오타니, 야마모토 3연타를 터뜨립니다. 사실 진짜 쫄보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저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월드시리즈에 3번 올랐고 1번을 우승합니다. 하지만 2021년은 2년 연속 NLCS에서 격돌한 애틀란타에게 패했고 2022년과 2023년은 서부팀에게 참담한 업셋을 당합니다. 2021년과 2022년 다저스는 정규 시즌 ERA가 전체 1위였지만 포스트 시즌은 정규 시즌과 달랐습니다. 3년 연속 100승을 올린 유일한 팀이었지만 월드시리즈에도 가지 못했다는 것. 프리드먼의 실험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올해 다저스는 무엇이 달라서 우승에 성공했을까요? 일단 공격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오타니와 테오스카가 가세한 다저스는 WRC 플러스가 116에서 118로 올라 양키스를 제치고 1위를 합니다. 역시 1위였던 2022년은 PS에서 얼어붙은 반면 올해 PS는 114로 정규 시즌의 강력함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에드먼이 합류함으로써 키케와 자완킬러 듀오가 된 것, 프리먼의 월드시리즈 대반전도 있었지만 지난 2년의 광탈과 오타니의 합류가 팀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프리먼과 배츠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저스 선수들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지구 우승이 확정된 날부터 월드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함께 훈련하고 함께 놀고 하루 종일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타선이 기대만큼 해줬다면 마운드는 그야말로 대반전이었습니다. 다저스 선수들은 애틀란타 원정에서 글래스나우의 시즌 아웃이 발표되고 가진 팀미팅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스톤과 글래스나우가 빠져나가면서 정규 시즌에서 90이닝을 던진 야마모토와 5점대를 기록한 뷰러, 다저스에 와서 55이닝을 던진 플레어티로 선발진을 구성하고 한자리는 불펜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은 다저스 선수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이 절체절명의 글라스볼을 성공시킵니다. 다저스는 양키스전 이후 어깨에 불편함을 느낀 야마모토에게 무려 석 달의 시간을 줍니다. 야마모토는 DS 1차전이 서울시리즈 1차전 같았지만 이후 3경기에서 강력한 구위를 자랑하며 피안타율 1할 3푼 1리를 기록합니다. 불펜의 핵심 선수들 중 휴식기를 가지지 못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라이넨은 3월 9일 시범 경기에서 타구에 맞아 타박상을 입었는데 다저스는 2달을 쉬게 하고 5월 6일에 시즌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다저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수들이 싱싱한 구위를 가지고 PS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고 9위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코페까지 보강합니다. 여기에 로버츠 감독이 PS에서도 승리조 투수들을 아끼면서 필립스가 이탈한 다저스는 베시아와 그라테롤이 돌아온 월드시리즈에서 양키스의 주력 불펜을 압도하는 활약을 합니다. 저는 유리몸의 대명사인 글래스나우를 데려와 연장 계약을 준 것,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되지 않은 야마모토에게 투수 최대 규모 계약을 준 것, 역시 화이트삭스에서 부상이 많았던 코팩을 데려온 곳에서 투수를 바라보는 다저스의 시각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는 투수는 없다. 부상이 없는 투수도 결국 부상을 당한다. 내구성으로 소문난 투수를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 오히려 부상을 잘 당했더라도 9위가 최고인 투수들을 잔뜩 데리고 있는 게 나을 수 있다. DFA와 부상자 명단을 이용하면 이들의 부상을 최소화하면서 또는 부상 투수를 다른 투수로 대체하면서 힘을 아낀 채로 PS를 시작하는 게 가능하다. 이것이 초창기 글라스볼과 다른 건 당시는 단순히 부상을 잘 당하는 투수들이었다면 이번은 부상 위험성이 있더라도 최고의 9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글래스나우, 야마모토, 코팩이 여기에 해당되며 4년 동안 394이닝을 던진 사사키, 올해 146이닝을 던지기 전까지 대학 1학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200이닝을 던진 크로시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메이저리그는 24년 연속으로 2연패 팀이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 4대 스포츠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긴 기록에 해당됩니다. 포스트 시즌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투수들은 후유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게 2연패 팀이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2연패를 위해 해야 하는 건 강타자를 추가하는 것보다도 더 미친 뎁스의 마운드, 미친 뎁스의 선발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오스카와 재계약을 한다면 달튼 러싱, 개빈 럭스, 디에고 카르타야 등 화이삭스가 매력을 느낄 선수들을 크로쉬의 인연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키와 크로쉬가 가세할 경우 야마모토, 오타니, 글래스나우, 크로쉬, 사사키에 바비 밀러와 더스틴 메이가 6선발 경쟁을 하는 미친 9위의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누가 되더라도 PS에서 불펜으로 이동하면 큰 활약을 기대할 만큼 강력한 9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좌완 크로쉬는 가을 야구에서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집단 마무리도 가을 야구에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보스턴 단장 초기 앱스타인은 빌 제임스 고문의 뜻에 따라 집단 마무리를 시도했고 빠르게 포기합니다. 좋은 구성을 만들지 못하고 시작한 게 문제였습니다.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다저스는 확실한 마무리가 없다는 게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폼이 좋은 순서대로 필코트를 만듭니다. 특히 코팩은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잘 던질지 못 던질지를 알 수 없었는데 코팩을 올리는 동시에 트라이넨을 몸풀게 하면서 그런 변수까지 지워버립니다. 반면 양 리그에서 가장 믿음직한 마무리로 손꼽혔던 클라세와 데빈 윌리엄스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클라세는 저지와 스탠튼에게 백투백을 맞기 전 0대0 상황에서 올라와 캐리 카펜터에게 결승 3런을 맞았고 윌리엄스는 심지어 승자 독식 경기에서 2대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넉점을 내주게 됩니다. 심지어 멀티이닝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확고부동한 마무리의 경우 그 선수가 무너지는 순간 팀이 나락으로 가는 걸 피할 수 없지만 현재의 9위가 좋은 순서대로 쓴다면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관건은 마무리를 맡길 수 있는 9위를 잔뜩 모아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투수는 부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물량으로 승부해야 하며 단순히 물량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9위를 쌓아놓을 수 있다면 부상을 극복하고 가을에도 싱싱한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걸 다저스가 보여준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돈과 노력, 수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한 작업은 다저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다저스는 글라스볼이라는 해법을 찾은 걸까요? 다저스의 구위 쌓기는 사사키와 계약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